매매가랑 전세가, 월세 가격, 그리고 입주 물량에 대한 분석을 할 거고요. 지역 분석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천안 아산은 인구가 천안시 약 70만 명, 아산시 약 39만 명으로 약 11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41.5세로 서울은 44.6세, 경기도 43.2세에 대비해서 엄청 젊은 편이고요. 평균 출산율도 젊으니까 더 높겠죠. 그리고 아산 0.91명, 천안 0.84명으로 서울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천안 아산은 스마트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서 그래요.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등이 다 이제 우리 천안 아산 근처에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들 평균 연봉이 높겠죠?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득도 높을 테니까 아이도 많이 낳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객관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강점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입주 물량이랑 매매 전세 가격 흐름이에요. 보면은 천안시 입주 물량이 적은 거는 아니었거든요. 올해 1월부터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라고 그 3,200세대가 시작하게 되었죠, 입주를. 그 이후로 쭉쭉쭉 입주가 계속 지속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하나포레나 롯데 1, 2단지가 이제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을 보면요, 가격 변동이 계속 쭉 오르다가 한 8월, 9월 이때 대출 총량규제를 시작할 때부터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아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요에 비해 이제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만 봐서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금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가 수요량을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천안 선도단지 12월에 신불당이죠. 신불당이 1급지니까 시황을 한번 봤는데요. 역시 12월에 높은 매매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어요. 천안시 불당 지회더샵이 이제 그 신불당 중에서 1등 입지인데 여기가 지금 8억 3,900, 그리고 8억 500, 그리고 호반 서비스플레이스가 8억 1,500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벌써 신불당이 9년차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액면가만 봐서는 사실은 안 되고요. 이 매수자들이 매수해서 아마 인테리어를 했을 거예요. 34평 기준으로 기본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견적을 내보면. 아니면 좀 예쁘게 하고 싶다, 내 취향이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근데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억 5천은 받아야 이제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인건비도 올랐죠. 자재가 올랐으니까 인테리어 자재값도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 퀄리티가 한국인 2명이 할 거를 외국인 한 3, 4명이 해야 그 퀄리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매매 가격 자체만 봐서는 안 되고, 여기에 매수자들이 인테리어비를 얹어서 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된 집을 사더라도 자기 스타일로 꾸미더라고요. 보통은 다 이제 조금씩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다. 인테리어 비용을 이제 아무래도 10년이 넘어가는 구축은 이제 플러스를 해야 한다, 매수할 때.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신불당이 이 가격인데 탕정 살 바에 그럼 신불당 사지 뭐하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신불당 사면은 인테리어비가 얼마인데 그거 플러스 하면은 그거 감당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최근에 올랐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 입주 물량 그래프를 보면요. 2023년, 2024년에는 기존 수요량보다 좀 높았어요. 근데 25년도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26년도에는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친다는 거는 이 해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없다는 거거든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없다는 거는 이미 그냥 기축 아파트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축 아파트는 다 누군가 살고 있잖아요. 내 입주 시기에 맞는 매물 자체가 개수가 극히 적어요. 그리고 또 누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상태도 다 달라지고. 근데 신축 아파트는 완전히 아무도 입주 안 한 집이니까 상태도 다 똑같고 매물도 막 엄청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신규 입주가 없다는 거는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뭐 새로운 매물이 그리고 새로운 매물이 시장에 출現하지 않으면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6년에는 천안 호반섬 및 센트럴파크 1블럭 용곡동에 있는 거, 그리고 문화동 천안역 쪽에 트루의 시그니처 천안역 이거밖에 없어요. 1000세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26년에는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산은 좀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아산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천안의 미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천안은 어느 지역에 이제 집중을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이 2035 도시 기본계획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이 원도심에서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평택 쪽으로.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여긴 산이에요. 산. 이 천안의 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는 다 산이야. 그러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어쨌든 여기나 여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쪽은 아산, 여기는 평택, 그죠? 그렇게 보면 도로 계획이나 신규 산업단지나 이런 계획들이 다 북부에 사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서부 성거 우회도로 개통하는 거, 그리고 뭐 북부 BRT 산업단지 이번에 착공하는 거, 그리고 성안에 있는 종축장 부지 얘기도 그렇고 앞으로 천안은 이 북부를 어떻게든 키워야만 해요. 왜냐면 도심 안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꽉 찼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 확장을 할 때 이 북부 생활권에 이제 집중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성성 호수공원에도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산업을 거기다가 세팅을 하면 북부에다 세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인가 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처에. 그러니까 당연히 성성 호수공원 주변에 이렇게 그 주거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입주 물량이 좀 많아 보이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한정별 분양 물량 소진 속도예요. 우리가 아이파크를 예로 듭시다. 아이파크가 이번에 1차가 분양을 했죠. 완판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곧 2차가 할 예정이죠. 2차는 아마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완판되고 빨리빨리 이제 소진이 되어야만 그 다음 현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미분양이 뭔가 적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성송자이가 미계약률이 좀 나왔죠. 많이 소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은행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PF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다. 미분양 나겠는데? 이러면 사업 나 같이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 입주 물량이 성성도 너무 많아, 호수공원 너무 많아서 나 그냥 입주장 때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입주장이 한 번에 몰려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건은 한정별 분양 물량 속도라는 거. 다음은 이제 아산시인데요. 아산 입주 물량 2024년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매매 전세 가격 흐름을 볼 건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분양권은 여기에 반영이 사실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권 시세는 사실 연초보다 좀 올랐습니다. 입주 물량 보시면 온천 3일 8합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화산 모아회가 뭐 신창동에 있는 거 그리고 뭐
모종동에 있는 모종 미슈베리 더 스카이, 그다음 사공구에 있는 탐정 대왕 오제비앙, 쭉쭉쭉 있는데 아까 천원보다는 확실히 적죠. 입주 물량이 24년에는 그랬고요. 매매랑 전세 가격은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7월부터 이상하게 전세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아산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아산의 입주 물량을 갖고 왔는데요. 2024년에 대비해서 2025년,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3년이 좀 충격적으로 높았죠. 입주 물량이. 이때 당시에 탕정 후반 입주할 때 전세 시세가 2억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전세 시세는 3억 8천이에요. 2배 올랐어요.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년에는 그래서 23년만큼도 아니에요. 23년에 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아산 입주 물량 너무 많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원하는 입지에 공급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제가 핑크색을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공구랑 탕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실거주가 엄청나게 원하는 지역은 아니기는 해요. 요새 이제 흐름은 아산의 흐름은 대방에서 탕정으로 오고 있고 모종에서 탕정으로 오고 있고 신창에서 탕정으로 오고 있고 이유는 뭐냐? 천안의 인프라를 제일 잘 이용할 수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천안이랑 얼마나 가깝느냐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아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항상 이제 천안이랑 얼마나 가까운가.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울이랑 얼마나 가깝냐, 강남이랑 얼마나 가깝느냐가 매매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천안도 마찬가지로, 아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불단과 얼마나 가깝냐, 신불단 인프라를 얼마나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느냐를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산의 1급지죠. 이 신형 현대물질도시 GF로 2단지 여기가 대장 아파트예요. 그래서 매매가 보면은 34평 같은 경우에 한 6억 8천, 6억 7천에서 7억 정도 흐름을 이제 12월에 거래가 되었고요. 84A 타입, 제가 알기로 84A 타입, B 타입 그 공원뷰 제일 좋은 거 있죠? 그런 제일 좋은 로얄동 로얄층은 7억 2천, 3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올해 초만 해도 한 4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세가가 좀 올라서요. 4억 4천, 4억 5천 정도 하고 그것도 매물이 많이 없어요. 월세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이유는 뭐냐면 살기 좋은 도시라서, 살기 좋은 동네라서 누구나 다 탕지프를 가고 싶어 한다. 예미지에 사시는 분도 탕지프 가고 싶어 하고 시티프라디움 사시는 분도 탕지프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요새는 이 탐정지의 프로지오 앞에 있는 그 공원 있죠? 현대물도시 공원. 그 공원에서 많이 모인다고 해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예를 들어 대방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이제 거기에서 약속 잡아가지고 그 공원에서 만나서 엄마들 놀고 애들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공원에 있는 CU 매출이 되게 좋다고 해요. 주말에도. 그래서 보면 탕정역이 또 장점이 뭐냐면 공영주차장이 무료인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좀 많다는 거. 그렇게 보면 차례들도 많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고 상권도 많이 활성화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 전보다. 자, 그리고 아산의 미래를 한번 볼까요? 아산은 동부생활권에 산업과 주거를 집중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동부생활권이 배방, 탕정, 은봉인데요. 요 전체가 다 아산이에요. 그런데 북부랑 서남, 중앙보다 동부생활권이 계획인구가 2040 이거 도시기준 계획인데 이제 계획인구가 거의 한 3배. 스마트 첨단 융합 산업 중심의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회사를 세울 거고 산업단지 세울 거고 아파트 지을 거니까 따라와 이 내용이에요. 결국에 부동산은 뭐냐면요. 진짜 좋은 게 주식은 사실 그 답안지가 없거든요.
미래를 알려주지가 않아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전망은 있겠지만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주식은, 부동산은 미래를 알려줘요. 뭐,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개발할 거니까 뭐 이쪽으로 투자해, 이쪽으로 가, 이런 걸 다 알려주거든요. 2030 아까 천안 도시기본 계획이었고 2040 아산 도시기본 계획도 앞으로 모든 그 첨단 관련한 거, 돈 되는 거, 소위 말해 그런 거 다 천안 여기 아산 중에서는 동부생활권에 할 거니까 너네 따라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탐정 이지구 보시면 완전 가운데에 있어요. 이 주거 단지가. 이 수많은 보라색 보이시나요? 다 공단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쪽에 뭔가 집중을 하겠다. 여기에 주거 세팅하고 외곽에 회사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직주 근접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 그리고 보시면 탕정 이 신도시 노란색이 다 공동주택 부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상 착수가 올 가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추석부터 했는데 108만 평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 보상 절차는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기가. 그리고 신불당 2배거든요. 토목 공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신불당 2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보상이 현지 부동산 말씀 들어보니까 반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됐대요, 현재. 나머지 반은 소송 중이라고. 예, 땅값 더 주세요. 요거죠. 보상금 더 주세요. 요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은 25년 12월에 착공을 하고 준공은 29년에 하고 철입주는 32년의 예산이지만 이게 미뤄질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요. 이 철입주 예산 32년이라는 게 32년부터 내가 원하는 입지 여기부터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LH라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메인라인이죠? 제일 나중에 할 거예요. 제일 비싸게. 제가 건설사라면요. 여기 싸게 못 삽니다. 여기 땅. 여기 택지 있잖아요. 이거 다 LH에서 공짜로 건설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경쟁 입찰해가지고 건설사가 따오는 거거든요. 수주를. 그렇게 보면 이제 아마 내가 원하는 그 메인 라인, 여기 빨간색 부분, 신물당, 여기 천안시장 가는 바로 그 라인, 여기 라인은 좀 많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 입주가.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셔야 되고, 탕정에 지금 아산에 사시는 분들, 탕정에 사시는 분들이 나는 다 됐고 이 신도시 갈 거야, 이 지구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입주가 늦어질 수 있고, 그럼 나는 그때 동안 전세집을 연연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쫓겨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이제 대비책을 좀 마련해 놔야 된다. 자, 5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주목할 현장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일단 천안에서는 첫 번째 사건, 학교, 분양가 다 만족스러웠던 성성 아이파크 1차입니다. 보시면 천안 아이파크 시티가 입주가 27년 12월에 예정이고요. 완판되고 지금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예요. 8서탈 기준으로. 총 326세대로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56대 1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삼성동 다른 아파트들은 1.2대 1이거든요. 주차 대수가. 그렇다는 거는 외제차보다는 국산차로 해야 돼요. 밀려면은.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빨리 집에 가겠죠? 귀가 시간이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주차해야 되니까. 요새는 다들 맞벌이잖아요. 천안 아산 거의 맞벌이가 많은데 그러면 다 주차 공간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차량이 한 대씩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1.56대 1이니까 그럴 걱정은 사실 많이 없다. 이 부분이 좀 메리트였고요. 그리고 상권 부분도 바로 옆에 있는 요 호수공원 상권 이용하면 돼요. 아니면 여기 성성 비스타 옆에 있는 요 상권 이용해도 되고, 요 라인에 이제 뭐 한우마트라던가 농협이라던가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 요 라인 이용하기에도 용이한 부분이고요. 학교도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가 신설이 안 되면 성성초로 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부분도 초등학교도 이제 바로 해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만족스러우니까 사실 프리미엄이 붙었겠죠?
분양가도 5억 4,800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낮게 분양을 해가지고요. 네, 인기 있게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목장자리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성당 호수공원을 산책을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그 앞을 지나쳐요. 그러면서 여기 너무 좋다, 자리 너무 좋다, 아파트 너무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 자리 거실 호수뷰 여기가 이제 업성 2편안이고요. 정식 명칭은 2편안 세상 성성 호수공원입니다. 25년 2월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남동향으로 거실로 해가지고 호수뷰가 쫙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5 타입, 113 타입, 125 타입으로 좀 그 대형 편형을 세분화 시켜놨고요. 청약하실 분들은 그냥 청약하지 마시고 여기 MGM 접수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꼭 이력사항을 입력하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분양가는 미정인데 얼마에 분양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이파크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사타입 기준으로. 요새 천안 사람들은 다 이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자, 탕정을 볼까요? 우리 주목할 현장 탕정 첫 번째. 신불당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예요. 서불당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던데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북불당, 남불당, 서불당 이렇게 네,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신불당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과선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쪽 쭉 가면 이 천안시청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 위치까지 제가 네이버 지도를 찍어봤는데 900m 나오더라고요. 딱. 그래서 이제 1군 브랜드 신도시 아산 탕정자이가 곧 이제 당선자 발표죠. 이번에 청약을 했고요. 1순위에서 다 끝났어요. 아산 탕정자이는 총 797세대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1.35대 1입니다. 다 펜설명 구조고요. 엘리베이터가 한 세대당 한 대라는 게 포인트예요. 다 30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59 A 타입, 59 B 타입, 84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양가는 84 타입 기준으로 5억 1,900으로 이제 저희 톡방에서 분양가 맞추기 이벤트 하잖아요. 그 이벤트 이제 하면서 분양가 투표했던 1위가 5억 5천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금액보다 3천 더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다들 되게 놀랐다. 아쉬운 점은 초등학교 부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육교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중학교는 은공중이나 탕정 쪽으로 이제 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만 장점은 신불당과 매우 절대적인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신불당과 가까운 거리에 신도시가 생긴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탕정 센트럴은 이 지구랑 연결이 돼요. 그 가운데 부분에 센트럴이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센트럴이 메인 역할을 아마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신불당 부동산 많이 하시던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신불당이 원래 뭐 프리미엄이 좀 낮았었거든요. 한참 입주할 때. 근데 거기에서 또 뭐 호반 샀다가 지웰더시 샀다가 뭐 이안 샀다가 리더에스 샀다가 다 사고 팔고 하시면서 돈을 이제 많이 버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은 이 아산 탐정자이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아산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할 현장 두 번째 탕정 프로지오 센터파크입니다. 직주 초근접이죠. 바로 디스플레이 현장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가 예전에 분양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뻥뷰 기준으로 토린형에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뻥뷰 여기 뻥뷰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확정이고요. 초등학교는 아마 내년 1월에 중투위 심사를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분양을 했으니까 아마 여기에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이 안 되면
여기 육교를 만들었어요. 육교를 통해서 미래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될 겁니다. 총 1943세대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7대 1입니다. 5구 A 타입이랑 5구 B 타입이 충격적으로 저렴했어요. 탕정 프로지오 리버파크보다 5구 A는 4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분양이 됐고요. 5구 B는 1,6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분양을 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모델하우스 갔다 오신 거죠? 한 분도 없어. 분상제? 분상제도 있는데 5구가 왜 탕프리보다 더 저렴했냐면 층수 때문이에요. 15층까지밖에 없거든요. 5구는 다 15층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109 타입이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109 타입이 5억 8,800만 원으로 이제 분양을 했고, 탕정에서 대형 평형은 좀 많이 희귀하기 때문에 트라에서 대형 평형 사시는 분들도 많이 넘어오실 것 같고요. 후반에 대형 평형이 없기 때문에 커봤자 8사정 아마 그쪽으로 많이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4억 5,900으로서 저희가 예상했던 4억 7천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하였고요. 그리고 탕정 세 번째 현장,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1블럭 가칭 탕정 동일 하이빌입니다. 이 탕정 동일 하이빌은 내년 중반기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대형 평형도 뽑는데요. 그 왜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혹시 아시나요? 쌍용동에? 거기가 구조가 좋고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대형 평형 위주로 뽑았고요. 그래서 그 건설사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약 905세대 정도 예상이 되고 분양가는 미정이지만 탕정도샵 3차보다는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탕정도샵 3차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여기가 이 넘어가는 6교예요. 6교가 이렇게 3차랑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탕정 더샵 인피니티 3차 같은 경우에 8세 타입은 다 완판이 되고요. 70 타입은 자녀 세대가 일부 분양 중에 있습니다. 5억 1,700에 8세 타입이 이제 분양을 했고요.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70 타입은 약 4억 2천 정도 분양을 했고요. 다 판상형 구조고 엘리베이터는 웬만하면 30층 이상은 다 1대1인데 여기 305동, 304동, 309동만 이제 1대1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뻥뷰가 나오잖아요. 뷰가 좋고 이쪽으로 뻥뷰가 나오고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 횡단보도를 아예 안 걷는다는 거, 그리고 유치원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탕정도샵 인피니티 3차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그런데 아산 탕정자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슈를 뺏겨서. 근데 아산 탕정자이가 한번 이제 당첨자 발표하고 프리미엄 빡 뜨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탕정도샵 3차를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학교 보내기에도 사실은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분양권 뽀개기 세미나잖아요. 우리가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는 천안 아산의 지역 분석이나 매매 가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분양권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분양권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재 뭐 구축이 얼마니까 이 현장은 얼마가 될 거야, 안전마진이 얼마야 이런다는 게 좀 더 사실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래니까. 그리고 분양권은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 뭐 예를 들어 삼성 GX 프로지오도 거의 탕정역 개통하기 전에는 그냥 허허 벌판이었거든요. 근데 개통하고 나고 이제 뭔가 보이니까 이제 여기 너무 좋겠다, 너무 살기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에요. 기축 아파트는 눈에 보이는 상품이고 분양권은 그리고 상권 형성이나 이런 게 좀 없어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축 아파트는 뭡니까? 다 보이죠? 신불당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애기가 봐도 알죠? 그거는. 근데 뭐 아산 탕정자이 같은 경우에 그냥 지금 딱 파고 있는데 누가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미래를 보는 거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이걸 항상 고민하고 상상하고
이제 뭐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가는 거고요. 결정을 하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러면 뭐 아닐 것 같다 하면은 선택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뭔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다. 현재 가치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딱 취득했어요. 그러면 막 얼마 내렸어, 얼마 올랐어 이렇게 일일비하면 안 돼요, 사실은. 긴 호흡으로 항상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뭐 사실은 그냥 기축 아파트보다 매도하기도 쉽고 매수하기도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 얼마 떨어졌네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다. 장기적인 부분으로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피 매수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톡방에서 초피 매수 대기 리스트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초피 매수는 뭐냐면요, 당첨자 발표하자마자 예를 들어 아산탐정자의 경우에 12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에 당첨자 발표하죠. 그러면 당첨자 발표하자마자 바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분양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 왜냐면 당첨된 권리만 이제 그 사람은 파는 거고 그 사람은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계약금을 본인이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선점할 수 있겠죠. 단, 거래할 때 중개사와의 신뢰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모르는 부동산이랑 했다, 잘 모르는 뭐 그냥 모델하우스 앞에 있는 사람이랑 했다가 나중에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초피 매수는 위험한 거니까 항상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별 투자 전략이 있어요. 이 시기에 따라서 분양권 매수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되거든요. 뭐 당첨자 발표일에는 초피 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자서일 때는 중도금 대출 전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당 분양권은 한 가족이 한 세대가 분양권을 2개까지만 살 수 있거든요. 2건. 이제 뭐 사는 거는 사실 계속 살 수 있긴 한데 중도금 대출 한도가 그래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실행하기 전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매수하던가. 그러면은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분양 계약금이 없는 사람 거, 그런 사람 거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던가 초피 매수하던가, 아니면 이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한 사람들 거, 그런 사람들 거를 초피는 아니지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한번 딱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은행에서 자동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는 돈도 없고 들어가는 뭐 품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입주 전까지는 매물이 좀 급감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 그리고 입주장이 시작하는 그쯤에는 이제 뭐 매물 소진이 좀 되죠. 왜냐면 뭐 매수할 사람, 그리고 뭐 전세 들어올 사람, 월세 들어올 사람, 아니면 등기를 못 치는 상황이 생긴 사람,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 수 있고요. 등기 친 이후에는 매물 속도가 급감합니다. 왜냐하면 뭐 취득세 문제도 있죠. 취득세 냈으니까 내가 양도세 문제도 있죠. 2년이 이제 그 실거주 해야만 비과세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실거주가 많은 단지 있죠. 그런 단지는 입주장 때 물건이 많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예를 들어 탕정 호반이 있을 수 있겠죠. 탕정 호반은 입주장 때 사람들 막 입주장 6개월 가는 거 아니야? 여기 3,000세대 다 어떻게 입주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입주 지정 기간 두 달이에요. 2달 중에 한 달 만에 입주율 진짜 높거든요. 거의 한 80% 이상이 입주했어요 그때. 그렇게 보면 실거주가 많은 단지는 전세나 월세나 매매 물량이 안 나오는구나, 이미 살 사람은 다 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기만 기다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그 백석동에 또 하잖아요. 홀에나 거기도 실거주가 좀 많아요. 이 계약금 20%인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순바뀜도 많이 됐고 해서 전세 월세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동업 비슷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한테 인기 많은 단지 있죠.
그런 단지들은 입주장 때만 기다렸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분양권 투자 전략은 이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방법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 뉴스나 정부 정책 변화 지표를 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뭐 지역 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구축 계획을 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톡방에 항상 아침마다 이제 뭐 브리핑을 해드리잖아요. 뭐 기사도 올려드리고 블로그도 올려드리고 하는 거 꾸준히 보시고 이제 그걸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할 때 고려 사항이 뭐냐면 입지 조건이나 뭐 교통 편의성, 뭐 인프라 이런 건 다 호갱노노나 아실 어플 보면 요새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분양가 적정성 평가나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은 이제 그 가족분들이랑도 상의하실 거고 지인분들이랑도 상의하실 거고 또 저랑도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한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지속적으로 이제 신뢰 관계를 형성해서 김미애 소장과 그래서 이제 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해서 아 내가 원하는 게 딱 이런 거야. 뭔가 니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면 제가 그거에 맞는 매물을 찾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여러 사람을 이제 상대하는 일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분 거 먼저 챙겨드려야지. 이분한테 이 매물이 완전 딱 맞았었지? 이러면서 바로바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좀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요새는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의 실거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가 실거주할 건데 얼마가 떨어지면 뭐하고 얼마가 오르면 뭐해. 그거 뭐 단기적으로 시세의 변동이 있을 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니까 좀 캄다운 하시고 뭐 너무 싼 가격에 팔거나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분양권 투자를 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거주든 투자든. 자, 그래서 분양권 시장 기회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천안 아산은 이 천안 아산은 말이죠. 지금 원하는 입지에 맞춤형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천안 아산의 핵심 지역이 성성호수공원이랑 탐정이에요. 여기에 다양한 개발 계획으로 소비자 선호에 입지에 맞는 그런 주택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분양권 시장에서 천안 아산이 지금 엄청 핫하거든요. 실거주한테도 핫하고 그리고 원래 천안 아산에 관심이 많았던 수도권 투자자분들한테도 핫하고 그리고 이제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천안이 좀 고부가가치 수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지역 경제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천안 아산은 앞으로 미래가 좀 밝을 수도 있다. 뭐 물론 뭐 보호무역주의나 관세 전쟁이나 어쨌든 뭐가 있겠지만은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고도 여기 천안 아산은 생각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타격을 덜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흡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 인구 소멸이 되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뭐 더 밑에 뭐 보령이나 뭐 청량이나 이런 데 가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아예. 그리고 요새는 트렌드가 뭐냐면 수도권에서 뭐 부동산 많이 하시는 투자분들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광역시 먼저 갔거든요. 광역시 먼저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근데 요새는 광역시 안 가요. 기업이 없거든요. 기업이 없는 광역시는 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천안 아산까지는 그래도 KTX나 SRT 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대기업이 많으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호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시장의 기회 요인을 천안 아산이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2025년에 부동산 전망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해보자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 그리고 신축, 구축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양극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고 상급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압력이 이제 증가하는 거겠죠. 이번에 서울원이라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있잖아요. 그거 완파됐거든요. 14억인데 8사 타입이 좋은 입지도 아니긴 해요 사실. 근데 거기는 14억이 완파됐어. 수원도 막 9억, 10억이 완파됐어. 그러니까 분양가 상승을 받아주는 거예요. 수도권은. 근데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천안 아산이라는 특정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탄핵 정국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 거래량은 전국 당시에 잠깐 스탑을 했겠지만 2025년에 단기 공급 부족인 거, 그리고 상반기 대출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월주신 현상 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기가 거꾸로 하면 뭐죠? 기회. 네,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사실은 매수를 하셔야죠. 이 대중과 함께라면 돈은 못 벌거든요. 다들 상승할 때 사고 싶어 하고요. 떨어질 때는 사기 싫어해요. 근데 남들과 다 똑같이 행동하면 돈은 언제 봅니까? 내가 만약에 실거주라면 아니면 일주택을 갖고 있고 갈아타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입지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내가 원하는 금액이 왔어. 그러면은 그냥 고민 말고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바로 지금이 좀 저렴하게 좋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것.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내가 원하는 건 남들이 원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고 상권 좋고 교통 좋고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남도 원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건 남도 좋아 보이고 그러면 남들이 다 달려가고 막 사려고 할 때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좀 남들이 지금 막 정치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지금 하지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쭉 말씀드렸고요. 천안아산 분양권 시장 전망만 말씀드릴게요. 기다려왔던 신축 1군 브랜드라든지 1군 브랜드가 좀 중요해요. 1군 브랜드 그냥 브랜드 말고 이제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자이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말고 그런 1군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왔던 입지, 성성호수공원 근처, 탕정 이런 데에 이제 공급이 시작되면서 분양권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관심도도 증가하는 거죠. 전환 사람들은 신불당 이후로는 사실 분양권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던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하네? 뭐가 좀 관심 있는 지역에 분양하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출생률과 타지 인구 유입으로 실수요, 투자 수요가 동반 성장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천안아산의 부동산 시장 분석을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주택시장 동향인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입지별 그리고 구축과 신축의 양극화가 좀 심화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그 입주 물량 보여드렸잖아요. 그 물량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축은 진짜 안 나가겠다 거래가. 신축이 이렇게 많은데 구축을 누가 사?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 흐름입니다. 전세 가율은 하락 후 안정화가 되어 있고요. 임대차 3법 영향으로 단기 상승 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고 상급지 중심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급지에 내가 원하는 지역이라던가 그런 데는 아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전세 가격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월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월세 비중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예요. 더 이상 뭐 전세보다는 월세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세 보증보험을 임대인한테 부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좀 막았잖아요. 이제 보통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 전세금으로 이제 잔금을 치르려는 매매 방법이 원래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매수자분은 어떻게 해요? 그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못하겠죠? 왜냐면 중도 상환해야 되니까 전세를 놓으려면 무용자 상태여야 되니까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냥 월세 주지. 그러니까 월세 가격 흐름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이나 1인 가구 중심의 그 수요로 지속될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월세 가격은 상승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분양권 시세 흐름은 분양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죠. 기존 분양권이 아마 발맞춰서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안 아산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신규 그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다. 얼른 이동하셔야죠. 뭐 천안 신불단이나 아니면 탕정 한달빛 도시 같은 경우에 계속 과밀이죠. 막 한 학년에 뭐 16학급, 15학급 막 이래요. 근데 어느 동을 가면 따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막 한 학년에 2반, 3반 그리고 현재 무기한 휴교에 들어간 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무조건 초품화라고 좋은 곳이냐? 초품화 널렸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신입생 후 여기에 애기 키우기 좋은 건지 뭐 학원가 얼마나 가까운지 뭐 주변에 위에 뭐 시설물 이런 거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은 실수요자 위주로 가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 받는 분, 신혼부부 대출 받는 분 그런 분들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 뭐 학교, 초등학교 가깝고 공원 있고 입지 좋고 상권 좋고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신축에 브랜드 대단지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우리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흐름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는 탕정이랑 탕정의 부름합을 오픈 카톡방에서 진행을 했고요. 탕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탕정 분양권 부름합을 방 그리고 성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정 분양권 부름합을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매도하고 싶다 아니면 매수하고 싶다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구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뭐 우리 가족이 몇 명이고